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하는 허준열TV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부동산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여러 사건들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우 마리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우 마리나 아파트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은 반면에 인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반반으로 나눠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 대우 마리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국어 사전에서 찾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1차, 2차, 3차 3개 단지로 이루어진 1992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이다. 1차 714세대, 2차 450세대, 3차 750세대로 총 1914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그 유명한 아파트 부산 마린시티와 인접해 있는 부산 3대 대장 아파트라 불리는 상징적인 아파트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누구나 위치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건축이 확정되면 분명 금싸라기 땅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3차 아파트를 제외한 대우 마리나 1차, 2차 아파트 21개 동 1164세대만이 재건축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대우 마리나 재건축 아파트가 뭐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핫해졌을까요? 그것은 재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리 분양권을 얻으려고 대우 마리나 1차 아파트 지하 상가를 매입하면서 시작되죠. 지하 상가 422평을 통으로 매입해서 123개 호실로 쪼개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쪼개기 매매 때문에 공인중개소끼리 의견이 충돌이 생겨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된 거예요. 어느 공인중개사는 과거 기획부동산처럼 토지를 칼질해서 파는 거 아니냐 하고 또 다른 불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했느냐면 대단하다고 부러워한다 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기획부동산이 쓸모없는 맹지를 쪼개서 수십 회 튀겨서 팔아 제끼는 매매와는 다릅니다. 기획부동산은 처음부터 토지를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칠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토지 분양 사기지만 대우 마리나 아파트 지하 상가는 아닙니다. 상가를 123개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은 구분등기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왜? 재건축이 되면 모두가 다 윈윈이잖아요. 대신 세금은 잘 내야 되겠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에서도 상가 지분을 쪼개서 분할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기존 조합원이라면 열은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조합원이 20명이었는데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나면 짜증날 거 아닙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숟가락 담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머리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평에 2억 2천만 원? 이렇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겁나 비싼 가격입니다. 다른 유튜버들 내용을 보더라도 대박인가 쪽박인가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죠. 다른 재건축 상가는 비슷한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5억, 6억, 7억 이렇게 실거래가로 떴더라고요. 그거 비하면 이건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정평가를 한 두 곳도 매매가보다 500만 원이 비싼 2억 3천만 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상가 매매 가격이 싸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와 비교해서 2분의 1, 3분의 1 가격이 판매가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재건축 상가 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완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 경기가 좋았을 때 팔았더라면 가격을 더 높여 팔았을 겁니다. 물론 그 또한 판단은 매수자가 해야 할 몫이겠죠. 우선 왜 123개로 구분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재건축 시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집주인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상가는 동의 개념이 없으니까 재건축 주택 단지의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요. 대우 마리아나 1차, 2차 합쳐서 재건축을 해야 하니까 상가의 경우에는 1차, 2차 상가를 합쳐서 한 동으로 보는 거죠. 대우 마리나 상가는 1단지에 157개, 2단지에 18개를 합쳐서 총 175개가 있어요. 조합 설립에서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니까 상가동 175개의 과반수의 88개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하 상가동이 123개니까 70.3%가 넘어요. 이 분들이 모두 반대를 한다면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가를 제척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1차, 2차 상가를 제척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요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참고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참고로 저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투자 가치가 없는 부동산인지 분석 비용을 받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서울 음마아파트를 보세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또 서울 워커힐 호텔 옆에 위치한 워컬레 아파트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재건축 조합 설립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나서 대략 10년 정도나 그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재건축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금방 될 것 같아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진득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치 옆집 철수가 땅을 사서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는 것처럼 재건축도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사셔야 합니다. 당연히 빚내서 영끌로 사는 것은 미친 짓이죠. 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 상가를 통매입한 기획자가 한 개도 빠짐없이 상가 호실을 싹 다 팔고 튀었는지, 아님 기획자 본인이 본인 호실이나 기획자 가족 지인들도 몇 개씩 호실을 가지고 재건축까지 가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두에 얘기했던 기획부동산이 토지 분양 사기를 칠 때 자기 지분을 놔두고 사기를 칠까요? 당연히 토지를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빠짐없이 싹 다 팔고 먹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기치는 놈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팔 수 있을 때 싹 다 사기쳐서 파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우 마리나 1차 상가도 같은 이치로 접근 한번 해보세요. 재건축을 위해 몇 개의 호실을 남겨두었는지 아니면 싹 다 팔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방법이 쉬우면서 정확한 방법이에요. 저 같아도 재건축이 될 것 같으면 상가 호실 몇 개는 남겨두고 팔 것이고, 재건축이고 나발이고 안 될 것 같으면 한 개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팔고 튀었을 거예요. 예? 한마디로 상가 쪼개기 기획자도 나중에 재건축으로 돈이 될 것 같으면 몇 개는 짱박아 빼놓고 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긴 이런 걸 아는 정보도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알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알아내세요. 이 부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몇몇 분이 저희 회사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매수한 120명 모든 사람들은 재건축 때문에 상가를 매수했을 거예요. 재건축을 보지 않고서는 살 이유가 없죠. 재건축은 기다림의 싸움으로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재미를 보겠지만 자금이 딸려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만 남아요. 자금 압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자금이 없거나 영끌에서 온통 빚으로 매수한 사람은 끌고 가지 마세요.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병나 죽습니다. 재건축도 토지를 사놓는 거랑 똑같아요. 머리에서 잊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건축이든 부동산 투자든 간에 조급하거나 무리하게 하는 부동산 투자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날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르시면 꼭 물어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